네, 다음으로 전선관 및 덕트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선관이라는 것은 뭐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 전선관, 덕트는 금속 덕트, 버스 덕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5과목이 전기 설비 과목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도 있죠. 그런데 이 과목 특성상 전기 응용이기 때문에 전기 응용이 공사 재료이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선 설비 공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종류가 구분이 좀 나눠졌습니다. 예전 판단 기준일 때와 좀 다릅니다. 일단 전선관 시스템은 말 그대로 관이 들어가는 공사 있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 전선관이 있고 케이블 트렁킹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트렁크 있죠. 열고 닫는 뚜껑이 있어서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킹 공사는 뚜껑 닫을 수 있는 거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 금속 트렁킹, 뭐 케이블 트렌치 공사 등이 있습니다. 트렌치 공사는 우리가 뭐 물골처럼 이렇게 관을 파서 이렇게 공사하는 거고요. 케이블 덕팅은 덕트 시스템, 플로어 덕트, 셀러 덕트, 금속 덕트고요. 애자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는 고정하지 않는 방법, 직접 고정하는 방법, 지지선 고정 방법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뭐 셀룰러 덕트도 있을 것이고요. 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속관 공사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금속관입니다. 전선이 기계적으로 완전히 보호되죠. 단락사고, 접지사고 등에 있어서 화재 우려가 적습니다. 금속관은 불이 잘 붙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접지공사를 완전히 하면 감전의 우려가 없죠. 접지공사를 완전히 했다는 가정하에 감전의 우려가 없고 방습장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선을 내수적으로 시설할 수 있고 배관과 배선을 따로 시공하기 때문에 건축 도중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받지 않습니다. 전선 교환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금속관의 두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설비에서 나오지만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두께가 1.2mm, 노출 배관은 콘크리트 묻지 않을 경우는 1m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 이거 있죠, 이거. 이 두께가 1.2mm와 1mm를 말합니다. 그다음 관의 접속 부분이 없고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기된 장소에 사용할 경우는 0.5mm로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금속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 나사 없는 전선관이 있습니다. 후광전선관은 근사, 내경, 안쪽이죠. 안반지름, 안지름. 그래서 짝수입니다. 후짝이 후짝. 박광전선관은 근사, 외경, 바깥 지름이고요. 얘는 홀수입니다. 홀수. 후광이 짝수고 후짝, 박홀. 후짝만 하셔도 우리가 보세요. 다음 주 후광전선관의 관의 호칭이 아닌 것은 해서 나왔을 때 홀수 찾으면 됩니다. 네. 근데 실기에서는 이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실기에서는요. 그래서 후광전선관은 16, 22, 28, 36, 40, 54, 70, 82, 92, 104인데 필기에서는 답을 찾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실기에서는 모두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 6, 8, 6, 12, 뭐 16, 12, 10, 12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후광전선관은 일단 내경 짝수고 이런 호칭. 박광전선관과 나사 없는 전선관은 똑같습니다. 치수가 같고요. 홀수고 이것은 7종류가 있습니다. 19부터 시작이에요. 19, 25, 31, 39, 51, 63, 75. 그래서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은 짝수고 홀수고 먼저 구분해 주시고 보통 후광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후관과 박관 금속 전선관 모두 길이가 3.66m가 됩니다. 3660mm. 그래서 3.66m. 한 번에 우리가 합성 수지 같은 둘둘 말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나오죠.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길이가 3.66m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전선관의 시공,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하는데 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입니다. 금속관이 만약에 3.66m가 한 번이죠. 3m가 필요하다. 그러면 3m 부분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을 우리가 그 접속 부분에 뭐 커넥터 등으로 접속하려면은 돌려야 되겠죠. 돌리기 위해서 나사를 내야 됩니다. 볼게요. 금속 전선관의 절단은 파이프 바이스에 고정시키고, 바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고정 누르고 있죠. 띡띡띡 돌리면 어떻게 딱 고정되는 거 있죠. 파이프 바이스에 고정시키고, 자르는 거는 일반 쇠톱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쇠톱으로 이렇게 직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이프 커터. 어렵진 않죠. 파이프를 자르는 파이프 커터 또는 쇠톱으로 절단하고, 절단한 내면을 리머로 다듬어서, 우리가 피복이 이렇게 자르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겠죠. 이렇게 뾰족뾰족할 겁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할 겁니다. 만약에 쇠톱을 잘랐다, 그럼 단면이 뾰족뾰족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리머라고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요.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리면 이런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내면의 이 부분을 리머 이런 걸로 다듬어서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나사내기는 이렇게 하면 나사내기죠. 나사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스터라고 그래요. 오스터. 예. 이런 거 요즘은 뭐 대학교에서도 이런 공사를 직접 하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거 정말 금속관 구부리고 나사 내고 자르고 다 했었는데,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뭐 생생하게 기억하죠. 근데 요즘은 이거 실습하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절단 및 나사내기를 한다. 그 다음에 금속 전선관은 구부립니다. 구부릴 때 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잘 구부려야 됩니다. 잘 구부리고요.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안지름이 D라면 이 반지름 있죠. 굴곡 부분은 6D. 6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뭐 3D, 4D라면 여기 전선 넣어요. 전선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걸려서 전선이 이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배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예전에는 30m였거든요. 변경되었습니다. KC에서 변경되어서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25m 너무 길면은 전선이 잘 못 들어가요.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풀박스를 설치해서 풀박스에서 집어넣고, 또 넘으면 풀박스에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굴곡 부위가 있는 경우는 15m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 개소가 이렇게 1개, 2개, 3개소인데 초과하는 경우 4개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굴곡 개수는 3개소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 단면적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정도 예전에 32%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32% 규정에서 3분의 1 관 단면적이 전선 전체에 전선을 넣는 것이 관 단면적의 3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는 공사기 때문에 금속과 공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공사하는 데 필요한 부속품. 네, 부속품 볼게요. 로크너트입니다. 교재를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면은 로크너트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금속관 배관 공사에서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할 때 여기 나오는데 로크너트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로크너트입니다. 로크너트. 그래서 여기 로크너트와 로크너트 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양쪽에 로크너트를 하나씩 끼우는 거죠. 요게 로크너트고요. 요게 로크너트입니다. 그리고 그 로크너트 끝에 전선의 피복에 손상되지 않도록 부싱을 연결하고요. 관이 작고 구멍이 너무 클 때는 로크너트와 로크너트 사이에 링 리듀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크너트는 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한다. 육각형과 톱니형이 있고요. 부싱은 많이 나오죠. 전선의 전련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봤지만 관의 끝부분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엔터런스 캡. 엔터런스는 뭐다? 들어간다. 캡은 모자, 뚜껑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에 관단을 설치해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엔터런스 캡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설치하는 뚜껑. 그래서 빗물 침입 방지 나오면은 엔터런스 캡입니다. 그래서 비의 침입을 막는 데 가장 좋은 제품이고, 터미널 캡, 서비스 캡입니다. 이것은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사용한다. 왜냐?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저압 가공 인입선 들어오는 곳에서 금속관 공사로 옮겨지는 곳에서 금속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전동기 단자에 이 터미널 캡, 서비스 캡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 예를 들어서 엔터런스 캡은 빗물 침입 방지, 터미널 캡은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이런 것들. 근데 부싱 같은 경우는 피복 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크너트는 뭘까요? 금속관을 고정할 때 사용한다. 이런 것들 포인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플로어 박스입니다. 이거 바닥에 있는 거죠. 바닥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바닥 밑으로 작업할 때, 매입 작업할 때, 바닥 밑에서 콘센트를 접속할 때, 플로어는 바닥. 유니어 커플링은 뭐냐면 관상호 적용용입니다. 관상호 접속용이고요. 금속관과 금속관을 접속할 때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요거요.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돌려서 연결할 수 없을 때 유니온 커플링. 금속관 상호관에 접속할 때, 그리고 관이 고정되어서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연결하는 것이 유니온 커플링입니다. 노멀 밴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노멀 밴드는 직각 굴곡 부분에 직각 굴곡 부분에 노멀 밴드, 직각이죠. 직각으로 사용할 때. 그다음에 유니버셜 엘보는 노출 배관 공사에서, 그다음에 이것도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죠. 이것도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사용하고요. 얘도 직각으로 사용하는데 노멀 밴드는 일단 직각 굴곡 부위 요거밖에 포인트가 거의 없고요. 유니버셜 엘보는 노출 배관 공사에서 또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종류로서 세방향 T형, 그다음에 크로스형, 네방향으로 LL, LR, LB형 등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엘보. 그다음에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 저 전등을 달고 싶어. 그러면 얘가 무겁죠. 그래서 여기에 픽스처 스터드, 히키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 전등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렛 박스에 이런 아웃렛 박스예요. 박스에 조명기구 등을 부착
지킬 때 기구 중량의 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이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 이거에 거꾸로 있죠. 이 부분 거꾸로 이렇게 박스에 설치하는 겁니다. 똑같이 역할은 똑같아요.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 새들은 뭔지 아시겠죠? 파이프를 조영제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고정시킬 때 이렇게 했을 때 관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 새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링 리듀서는 조금 전에 그림을 보셨지만 박스 구멍이 금속광보다 너무 크면, 박스의 구멍이 금속광보다 관보다 너무 크면은 금속광을 고정할 때 링 리듀서를 사용하게 되고요. 컨비네이션 커플링 뭘까요? 컨비네이션 피자 많이 들어보셨죠? 피자는 뭐다? 컨비네이션 요거 저거 섞은 거. 커플링은 유니온 커플링 뭐예요? 금속관과 금속관을 연결하는 거죠. 다른 종류를 연결할 때 이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씁니다. 뭐다? 금속관과 금속관은 유니온. 그래서 혹은 돌려 끼워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유니온이고요. 컨비네이션은 뭐다? 금속관과 다른 것, 가요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이 컨비네이션 커플링이 됩니다. 접지 클램프 뭐요? 말 그대로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접지할 때 사용되는 것이 잡아주는 부분이 접지 클램프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 조금 더 보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앞에 했지만 우리 25m 이상 되는 곳에 이러한 풀박스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풀박스에는 이런 접지를 하고요. 그다음 금속관을 고정할 때는 새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들의 간격 2m 이하요. 우리가 애자 2m죠. 합성수지관은 1.5m입니다. 금속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고, 이렇게 금속관과 금속관을 접속할 때 커플링을 사용합니다. 뭐 유니온 커플링 이런 것들요. 그리고 유니버셜 티어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금속 전선관 공사를 하는 예가 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를 직접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전선관을 박스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오스터를 나사 내나 그랬죠. 나사를 내고 이 나사 낸 곳에 왼쪽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록너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부싱을 연결하고요. 네. 그리고 구멍이 너무 클 때는 록너트와 록너트 사이에 링 리듀서를 또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너트는 이렇게 생겼고 링 리듀서는 옛날에 그냥 엽전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됩니다. 이것이 금속관 공사였고요. 다음에 합성수지관입니다. 합성수지관은 금속 전선관보다 가격이 싸겠죠. 금속보다는 당연히 고물상에 갖다 줘도 재료비가 금속관은 훨씬 비쌀 겁니다. 시공이 용이하며 전련성과 내 부식성이 좋고 가볍고 비자성체이므로 관 자체를 접지할 필요도 없죠. 근데 금속관보다 약합니다.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충격이나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이죠. 누전의 우려가 없습니다. 금속관은 전기가 잘 통하죠. 합성수지관은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누전의 우려가 없고 내식성이 있습니다. 부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접지가 불필요합니다.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나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열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합성수지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질이 뭐요? 딱딱하다는 겁니다. 딱딱한 비닐 전선관으로서 HIV는 우리가 V는 뭐야? V는 비닐 전선관이죠. 그런데 HI는 내충격성입니다. 충격에 강한 비닐 전선관을 딱딱한. 근데 이 경질 비닐 전선관 같은 경우는 구부릴 때 뭘로 구부리느냐? 토치 램프 있죠. 토치. 그걸로 가열을 해서 구부려야 합니다. 네. 이런 경질 비닐 전선관이 있고 파상형 폴리에틸렌 가요 전선관.
파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도 물결 모양 있죠. 물결 모양으로 된 폴리에틸렌 가요 전선관이라는 것은 가요성 잘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잘 구부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구부리면 되고요. 지중 매설용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으로는 P관, CD관, CDP관, PFP관 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P관 같은 경우는 구부릴 때 앞에서 경질 비닐 전선관은 토치 램프로 가열해서 구부린다고 했지만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중에서 P관 같은 경우는 앞에 안에 스프링을 넣어요. 스프링을 넣어서 스프링 밴드라고 그래요. 스프링 밴드를 넣어서 구부리면 구부러집니다. CD관은 그냥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가요 전선관이 잘 구부러진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합성수지관 시공이 있습니다. 합성수지관은 전개된 장소나 은폐된 장소 등 어느 곳에나 시공할 수 있지만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는 시설하면 안 되겠죠. 예.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합니다. 경질 그러니까 딱딱한 것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합성 수지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및 커플링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죠. 이게 박스, 커플링. 관과 관을 연결하는 커플링을 사용하게 되고, 이거 잘 나옵니다. 전선관, 상호관, 전선관과 박스에 접속 시 전선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0.8배 이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관의 바깥지름이죠. 바깥지름이 이거죠. 바깥지름에 삽입하는 깊이가 이겁니다. 삽입하는 깊이가. 보통 1.2배인데 만약에 여기에 접착제를 사용했다면 이것에 0.8배 이상을 삽입해서 공사를 한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은 금속과는 새들과 새들 사이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였잖아요. 이 합성수지관은 1.5m 이하마다 새들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 내 단면적의 3분의 1 초과하지 않는다. 금속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있습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가요 전선관이 잘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안에 금속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금속으로 둘둘둘 말린 거죠. 금속으로 둘둘 말리고 합성수지제로 이렇게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구부러지면서 강도도 보강이 되는 거죠. 강도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 일반 전선관과는 달리 가요성이 풍부하고 잘 구부러지고 긴 것으로 관을 접촉하는 일이 적고 자유롭게 배선할 수 있으므로 작은 증설 배선이나 안전함과 전동기 사이의 배선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종류는 일종 가요 전선관, 비닐피복 일종 가요 전선관. 비닐피복은 우리가 습기가 많은 곳 있죠. 물기가 있는 곳 이런 곳은 비닐피복이 들어가요. 그다음 2종 가요 전선관이나 비닐피복 2종 가요 전선관 등이 되고 전선관의 크기가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입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 안찌름, 바깥찌름 아니고요.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인데 15mm, 19mm, 25mm가 있습니다. 종류가 15, 19, 25. 15, 19, 25 외워주시고요. 길이는 한 번의 길이는 10m, 15m, 30m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속 가요 전선관의 시공입니다. 구부러지는 쪽에 안쪽 반지름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을 한다. 금속관 할 때도 했었죠. 관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그 반지름이 6배입니다. 금속관과 마찬가지로 6배예요. 이번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커넥터라고 박스의 접속은 커넥터라고 하고 커넥터 종류는 스트레이트 커넥터, 앵글 커넥터, 더블 커넥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요 전선과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합니다. 금속관과 금속관 사이에는 유니온 커플링이었죠. 금속관과 가요 전선관 사이에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이었죠.
가요전선과 상호 가는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고, 보세요. 가요전선과 가요전선 사이는 스플릿 커플링 이런 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전선관과 접속에는 앞에서 했지만 금속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의 접속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한다. 이런 커플링의 종류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공사 다 했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이고 이제 케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 공사는 뭐 케이블의 종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비 과목에서 나오고요. 여기에서 공사 재료 과목에서는 뭐 크게 두각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전선 얘기했었잖아요. 전련전선과 케이블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단 케이블 공사에서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케이블은 공사 방법이 있는데 직접 고정하는 방법, 고정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지지선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 고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그냥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고정하지 않는 방법은 앞에서 했지만은 캡타일 케이블 이런 것들을 고정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죠. 지지선을 이용한다면은 조가용선 등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구부릴 때 우리가 가요전선과 뭐 금속과 이런 것들은 구부릴 때 6배라고 했죠. 합성수지관도 마찬가지로 6배고인데 케이블은 몇 배냐? 굴곡 안쪽 반경은 케이블 외경에 똑같이 6배입니다. 근데 단심일 경우는 8배. 단심일 경우는 8배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조영제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케이블 간 지정하는 거리를 금속관도 2m, 애자도 2m, 케이블도 2m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가 됩니다. 요 정도 케이블 해주시고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류 4가지예요. 모양에 따라서 지금 사다리 모양이죠. 이거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 사다리 갖다 놨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다리입니다. 펀칭은 뭐요? 뻥뻥뻥 구멍 펀치죠. 펀치. 구멍 빵빵빵빵 뚫렸습니다. 펀칭. 펀칭. 메쉬형입니다. 그물망 모양 있죠. 그물망처럼 이 축구 선수하고 전혀 상관없고 메쉬. 그물망. 바닥 밀폐형, 바닥이 밀폐됐습니다. 이런 건데 뻥뻥 뚫렸는데 이것은 밀폐된 거. 그래서 바닥 밀폐형이 4가지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됩니다. 네. 종류는 4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교재에 보시면은 이번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적절한 방식 처리,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식 방지 처리를 합니다. 3번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금속이 아닌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합니다. 3번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는 거 당연하죠.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론값이 1이라면은 실제 1.5, 안전율 1.5 이상으로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1.5.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는 연필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에 넣은 전련전선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전련전선 같은 경우는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이고요. 연필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6번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서 금속과 합성수지관 등으로 옮겨가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수에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7번 금속 덕트 공사입니다. 덕트 공사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덕트죠. 덕트 안에 전선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천장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덕트가 굉장히 크죠. 덕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최소 5cm 이상 되는 폭이요. 그래서 엄청 큽니다. 덕트 볼게요. 빌딩, 공장 등의 전기실에서 많은 간선을 인출하는 곳에 사용하고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만 시설 가능합니다. 일단 폭이 금속 덕트의 폭은 최소 40mm, 4cm죠. 4cm 얼마 안 되는데 최소가 그렇습니다.
보통 더 크죠. 폭이 40mm 이상이고 이 두께는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재의 것으로 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있죠. 지지점 간의 간격이 우리가 앞에서 또 대부분 2m였죠. 합성수지가 1.5m고 뭐 2m가 많았는데 이것은 3m 이하의 간격. 이상이 아니고요. 간격이니까 3m 이하의 간격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면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합니다. 예. 3. 금속 덕트의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해서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해야 된다. 금속 덕트의 안쪽 면도 그렇고 바깥 면 둘 다 산화 방지 위해서 아연 도금을 한다. 그 다음 수용하는 전선은 여기 나오지만 전선은 우리가 금속관이나 뭐 합성수지관 할 때 3분의 1까지였잖아. 3분의 1까지 채운다고 했는데 여기 덕트에서는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전력선이 아니고 통신선, 제어선이라면은 50% 이하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를 조영제에 취부하는 경우 금속 트렁킹 지지점 간의 거리를 앞에서 나왔지만 3m인데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인 경우는 6m 이하로. 이것은 케이블하고 똑같죠. 케이블하고 똑같이 6m고요. 3m 케이블은 2m, 6m고 여기에서는 3m, 6m가 됩니다. 금속 덕트 공사. 그 덕트 공사 하나 더 있죠. 버스 덕트도 있습니다. 버스 덕트는 선이 아니고 판이죠. 이것이 우리가 L1상, L2상, L3상입니다. 이것은 판 자체가 이것이 선입니다. 선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선을 뽑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중에 L1, L2, L3에서 인출을 해서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버스 덕트 중에서 피더 버스 덕트인데 버스 덕트 한번 볼게요. 철판지의 덕트 안에 평각구리선입니다. 평각진 구리선 또는 평각 알루미늄 선을 자기재 절연물로 간격 50cm 이내로 지지하며 대량 생산으로 일괄 작업하는 큰 공장에 적합하다. 전선이 없죠. 이런 판입니다. 판. 그 다음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금속 덕트와 마찬가지로 3m와 6m입니다. 그리고 도체는 단면적 20제곱미리미터 이상의 띠 모양이나 단면적 20제곱미리미터 이하의 제곱미리미터 이상의 띠 모양이나 지름 5mm 이상의 관 모양, 띠 모양 20제곱미리미터 이상, 관 모양 지름 5mm 이상의 둥글고 긴 막대 모양 등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사용할 때는 30제곱미리미터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 덕트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거 자주 나옵니다. 덕트의 폭이요. 앞에서 뭐 금속 덕트 했을 때 40mm 그건 최소고 덕트의 폭이 150mm 폭이 150mm 이하일 때는 덕트 두께 있죠. 이 두께가 덕트 판 두께가 강판이면 1.0, 알루미늄판이면 1.6, 합성 수지판이면 2.5가 됩니다. 여기서 덕트의 판 두께도 이거 외부 부분 있죠. 외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판 그 외부분 그러니까 버스 덕트 그 자체를 합성 수지로 사용하면 전원이 돼서 안 되니까요. 외부를 얘기합니다. 덕트 판 두께는 요게 자주 나옵니다. 150 이하일 때 강판 1.0이고요. 보통 알루미늄이나 합성수지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강판일 때 150, 300, 500, 700에서 1.0, 1.4, 1.6, 2.0, 뭐 2.3까지 요 강판 부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체 지지물은 전련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이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5개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않도록 한다. 네, 당연한 거고요.
표 중에서 강판 부분 좀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덕트 그림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플로우 덕트는 이런 바닥에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다 사무실이라 그러면 바닥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 뚜껑 열고 코드 꼽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로우 덕트 바닥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은 블랭크 와셔라고 있습니다. 블랭크 와셔는 플로우 덕트 시스템에서 정션 박스에 접속하지 않는 곳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정션 박스가 이렇게 플로우 덕트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접속되는 거죠.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닥에 사용되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것을 무엇으로 막느냐? 이런 것들은 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없지만 관이 연결되지 않고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블랭크 비어있는 것 연결한다. 와셔를 사용해서 막는다. 여기 접속되지 않는 것을 블랭크 와셔를 사용한다. 그리고 요거 있죠. 플로우 덕트에 폭 및 두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 것과 우리가 그 버스덕트와 좀 유사한데 버스덕트가 강판 같은 경우는요 150, 300, 500 기준으로 1.0, 1.4, 1.6이었잖아요. 여기는 150, 200, 200 초과 기준으로 해서 1.2, 1.4, 1.6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니까 그래도 좀 비교하면서 정리해 주시면은 한결 나으실 거예요. 플로우 덕트 공사였고 이제 몰드입니다. 몰드는 많이 보시죠. 평소에 우리가 뭐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 해서 바닥에 양면 테이프 설치되어 있죠. 양면 테이프 딱 떼고 바닥에 쫙 깔고 혹은 벽에 쫙 깔아서 전선 집어넣고 뚜껑 닫고 하는 그 몰드입니다. 몰드는 건조한 장소의 저압 옥내 노출 배선에 사용됐죠. 이런 것들은 설비 과목에서 많이 나오고요. 교재를 보시면 전선은 전련전선, 오경 비닐 전련전선을 제외하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다만 전련전선은 합성수지 몰드가 IP4X 또는 IPXXD급의 보호를 제공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했을 때 공사에서 제가 원래도 시험을 봤는데 이런 보호 등급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호 등급 문제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금 전련전선은 합성수지 몰드가 IP4X급이나 IPXXD급의 보호를 제공하고 도구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P2X가 뭐냐면 손가락의 위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호고요. IPXXD는 전선의 접근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IP2X 좀 더 구체적으로 지름 12.5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 지름 12.5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IP2X, IPXXD 등급 이상인 합성수지 몰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 10, 알루미늄 16 이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통적으로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적용되고 합성수지 몰드는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35mm보다 더 크면 우리가 덕트 얼마였어요? 금속 덕트 40mm 이상이었죠. 합성수지 몰드는 35mm 이하가 되고요. 두께는 2mm 이상의 것. 근데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좀 더 커도 됩니다. 얼마? 50mm 이하. 그리고 두께 1mm 이상의 것. 더 약하고 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합성수지 몰드는 폭 35mm 이하, 두께 2mm 이상인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은 얼마?
50mm 이하에다가 1mm 이상으로 해도 된다. 황동제, 금속 몰드겠죠. 황동제 또는 동제 몰드 폭이 50mm 이하, 두께 0.5mm 이상인 것. 금속 몰드, 황동제 또는 동제 몰드 50에 0.5가 됩니다. 몰드에 넣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 포함한 단면적의 합계가 해당 몰드 내 단면적의 20% 이하가 될 것. 그 다음에 금속 트렁킹 공사입니다. 트렁크 했죠. 얘는 트렁킹 공사는 몰드와 비슷합니다. 트렁킹 공사에 몰드, 금속 몰드, 합성수지 몰드, 트렁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금속 덕트와 유사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금속제 금속 트렁킹을 사용해서 공장 사무실 등의 다수의 배선은 수납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공사 방법으로 기사용 중인 금속 덕트 중 개폐할 수 있는 덮개가 설치되는 금속 덕트, 개폐할 수 있는 덮개가 설치되는 금속 덕트를 트렁킹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6m, 금속 트렁킹과 똑같죠. 2번도 보세요. 트렁킹 내 단면적의 20%, 다만 정황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3번 금속 트렁킹 내부 배선 수직 또는 경사직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 이동을 막기 위해서 전선 적당하게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만 봐주셔도 되고요. 트렌치 공사가 있습니다. 트렌치 공사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트렌치 공사도 이렇게 정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옥내 배선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물골 판다고 했죠. 내부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입니다. 우리가 그 도랑에 전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물골 팔면 우리가 거기 빗물 내려가는 것처럼 건물의 내부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 설비를 말하고, 수용가의 옥내 수전 설비, 발전 설비 등의 설치 장소에만 적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준용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배선 혈배를 구분하고 2m 이내 간격으로 받침대 등을 설치하게 되고,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는 전기 배선 이외 전기 배선만 설치하지 수관, 가스관 등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요. 케이블 트렌치는 외부에서 고용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등급, 앞에서 했던 그 합성수지 몰드 있죠. 처럼 IP2X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셀룰러 덕트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는 보시면 이 헤드 덕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앞에 했던 플로어 덕트 있죠. 그 플로어 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셀룰러 덕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셀룰러 덕트는 부하 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배선의 용량 회로 증가하면 부하 위치 변경을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배선 설비의 공사 방법이고, 셀룰러 덕트와 플로어 덕트는 모두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 하나 일부를 플로어 덕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주의사항으로 전선의 단면적이 10, 알루미늄 16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셀룰러 덕트의 판두께 자주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덕트의 최대 폭이 150 이하일 때 1.29, 200까지는 1.49, 200 초과하는 경우는 1.6이 됩니다.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앞에서 했던 것, 플로어 덕트 있죠? 플로어 덕트하고 똑같죠? 플로어 덕트도 150에 1.2, 150에서 200 초과가 1.4. 근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4고요. 200mm 초과하는 경우는 1.6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플로어 덕트와 셀룰러 덕트는 똑같이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이 수치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전선관 및 덕트류 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계산 문제 없고요. 거의가 다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최대한 많이 볼수록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